조선 왕비 열전 장희빈 1편 천민에서 왕비까지 불가능한 사랑의 시작. 1667년 한양의 어느 가난한 골목. 그곳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역관 장형, 어머니는 윤씨. 그 누구도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 여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장옥정. 훗날 장희빈이라 불리게 될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장옥정의 집안은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역관이라는 직업은 중인 계층으로 양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평민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장형은 중국어에 능통한 실력자였고 이따금 궁궐에 불려가 통역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옥정은 아버지를 따라 궁궐 근처를 오가며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찬란한 기와지붕,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궁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왕과 왕비. 어린 옥정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꿈같은 세계로 보였습니다. 옥정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예뻤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범상치 않은 야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옥정은 항상 왕비 역할을 맡았고 자신이 진짜 왕비가 된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옥정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분수를 모른다고. 하지만 옥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확고한 꿈이 있었으니까요. 옥정의 어머니 윤씨는 딸의 그런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신분제가 엄격한 조선에서 중인의 딸이 가질 수 있는 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좋은 집안에 첩이 되거나 운이 좋으면 상인과 결혼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정은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포기해야 하는지, 왜 꿈을 작게 가져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 나레이션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저 높은 담장 너머의 세계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하고 말겠다. 옥정이 15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에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장형이 궁궐에서 중요한 통역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공로로 딸 하나를 궁녀로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른 집안이었다면 큰딸을 궁에 보내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겠지만 장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궁녀가 되면 평생 결혼도 할 수 없고 가족과도 멀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정은 달랐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궁궐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궁녀가 되어서라도 꼭 궁궐에 들어가고 싶다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옥정은 마침내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창덕궁에 발을 들인 순간 옥정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그곳에 드디어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신참 궁녀에게 주어진 일은 청소와 빨래, 그리고 선배 궁녀들의 심부름이 전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이런 생활에 좌절했지만 옥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궁궐의 예법과 규칙들을 빠르게 익혔고 상급 궁녀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왕과 왕비가 지나갈 때는 더욱 주의 깊게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옥정이 궁녀가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녀의 미모는 궁궐 안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키가 크고 늘씬한 몸매에 도톰한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눈빛을 가진 그녀는 어디에 있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옥정은 자신의 미모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글 공부에도 열심이었고 궁중음악과 춤도 배웠습니다. 특히 검은고, 연주에는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재능은 곧 상급자들의 눈에 띄었고 점차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1688년 옥정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숙종이 후궁을 새로 뽑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숙종은 이미 인현왕후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왕자를 얻지 못해 후궁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궁궐안은 술렁이었습니다. 모든 궁녀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들만이 후궁 간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옥정은 그 조건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나이, 출신, 외모, 그리고 품행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후궁 간택일이 다가올수록 옥정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긴장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옥정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이 선택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운명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이고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의 시작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장옥정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드디어 후궁 간택일이 왔습니다. 선발된 궁녀들은 모두 고운 옷을 차려입고 대궐 앞에 모였습니다. 숙종이 직접 나서서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며 후궁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옥정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숙종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숙종의 시선이 옥정에게 머물렀습니다. 31살의 숙종은 이미 10년 넘게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옥정처럼 대담하면서도 매혹적인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순종 대신 도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장옥정을 후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옥정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인의 딸에서 조선왕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옥정이 후궁이 된 소식은 궁궐 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인현왕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비로서 아직 왕자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후궁이 들어온 것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후궁이 천민 출신이라는 사실은 인현왕후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옥정은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적대감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후궁이 된 첫날부터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옥정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적 능력과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은고 연주는 물론이고 시를 짓는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숙종과의 대화에서 보여주는 기지와 재치는 왕을 매혹시켰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숙종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 옥정만은 자연스럽고 당당했습니다. 숙종은 그런 옥정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왕으로서 항상 격식과 예법에 갇혀 살아야 했던 그에게 옥정은 신선한 바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왕이 아닌 한 남자로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숙종의 변화는 곧 궁궐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왕이 새로운 후궁에게 푹 빠져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정이 후궁이 된 지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측근들을 통해 옥정을 견제하려 했지만 이미 숙종의 총애를 받는 옥정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견제는 옥정을 더욱 경계심 많고 야심찬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1689년 옥정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것입니다. 그것도 왕자를 임신했다는 태몽을 꾸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에 궁궐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만약 옥정이 왕자를 낳는다면 그녀의 지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숙종은 왕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옥정에 대한 숙종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옥정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했고 최고의 의원들이 그녀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런 대우는 이미 왕비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왕비로서 받지 못한 사랑을 한 후궁이 독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내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1689년 10월 드디어 옥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라 불리게 될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숙종은 하늘이 무너질 듯 기뻤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려온 왕자를 드디어 얻은 것입니다. 숙종은 즉시 옥정을 희빈으로 봉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장희빈이 되었습니다. 일개 궁녀에서 왕자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옥정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희빈이 된 장옥정에게는 더 큰 야망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이상 자신에게도 왕비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살아있는 한 자신이 왕비가 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의 머릿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 탄생 이후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장희빈과 어린 왕자에게 쏠렸습니다. 신하들도 미래를 내다보며 장희빈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인현왕후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궁궐에서의 영향력은 날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현왕후에게 큰 스트레스였고 그녀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장희빈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의 약해진 모습을 숙종에게 은근히 알렸고 동시에 자신은 왕자를 잘 키우며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대조는 숙종의 마음을 더욱 장희빈 쪽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1690년 장희빈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궁궐에서 왕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고 신하들도 그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 중에는 장희빈의 급격한 권력 상승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인들은 인현왕후를 지지하며 장희빈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정통성과 질서를 내세우며 장희빈의 출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천민 출신이 왕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조선의 기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에게는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능력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며 출신보다는 재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희빈이 왕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녀의 지위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장희빈을 둘러싸고 조정이 두 편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서인, 과, 남인,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궁중 갈등을 넘어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대립으로 발전했습니다. 숙종은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희빈을 사랑했지만 왕으로서는 신하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현왕후를 폐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세우는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왕자를 통해 미래까지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보이며 궁중 정치의 실력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 왕의 사랑을 받고 왕자의 어머니이며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권력은 왕비의 자리에 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1694년 마침내 장희빈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인현왕후 폐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인들은 오랫동안 인현왕후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들은 인현왕후가 왕실의 저주를 했다는 무고한 혐의를 씌워 그녀를 궁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 계획에 장희빈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뒤에서 남인들을 부추기고 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인현왕후가 사라져야만
자신이 왕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인현왕후는 민가로 쫓겨났고 장희빈이 왕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중인의 딸에서 조선의 왕비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 앞에는 더 큰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패출된 인현왕후는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2편에서는 왕비가 된 장희빈이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는 과정과 인현왕후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두 여인의 치명적인 사랑, 쟁탈전을 놓치지 마세요. 조선 궁궐을 뒤흔든 세기의 로맨스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